안녕하세요. 오늘 교육을 진행할 아이맵 사업성공지원팀 코치 유혜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상반기 사이트를 운영하시고 나서 곧 다가올 하반기를 맞이하며 사이트에 어떤 기본 정보들을 점검하면 좋을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사이트의 정보라고 하면 가장 많이 보시는 게 바로 하단에 들어가는 하단 정보이고요. 그리고 사이트의 이용 약관이나 개인정보 처리 약관 같은 구성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목차로 진행을 해볼 예정이에요. 사이트 기본 정보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알아본 다음에 아이맵 기준 일반 환경 설정과 약관 설정을 통해서 이 기본 정보들을 어떻게 넣을 수 있는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이트 기본 정보란 정말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쇼핑몰이나 홈페이지를 운영하실 때 꼭 입력해야 하는 정보를 사이트의 기본 정보라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어떤 방문자가 들어왔다면 이 방문자에게 법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의 운영진이 누구인지, 즉 이 사이트를 어떤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지 이러한 식별 정보가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꼭 해야 되나요?가 아니라 꼭 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고지 의무가 있는 정보들이 있어요. 해당 정보들을 우선 넣어주셔야 하고요. 여러분이 쇼핑몰을 운영할 때에 연동해서 쓰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들에서도 이 정보가 알맞게 입력되어 있는지 심사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이 사이트 기본 정보는 가장 처음 생성하실 때에 알맞게 넣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내가 사이트를 운영했고 그때는 이러한 기본 정보를 몰랐다 라고 하시더라도 지금 이 교육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사이트 기본 정보, 가장 먼저 사이트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사이트를 만드실 때는 무조건 이름을 지으실 거예요. 제가 정말 직관적인 예시를 몇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해성상점, 해성인의 마켓, 이러한 이름이 될 수 있는데 보통은 이곳에 내 브랜드를 나타낼 수 있는 단어를 많이 포함을 하시는 편입니다. 이 사이트 이름 같은 경우는 제가 뒤에서 어떠한 경로로 설정을 해야 되고 어떨 때 노출이 되는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점, 사이트 정보가 두 번째 정보입니다. 즉, 여러분이 운영하는 이 상점, 쇼핑몰의 대표자는 누구이고 어떤 사업자 등록번호를 지니고 있고 사업장 주소는 어디이며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는 무엇인지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시는 곳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단 필수 정보입니다. 아까 제가 법적으로 고지 의무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특히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인 경우에는 방문자가 들어왔을 때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의 정보를 누구나 찾을 수 있게끔 보통은 쇼핑몰 하단에 꼭 넣어주시는 편인데요. 그게 바로 이제 하단 필수 정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전자상거래법상 필수로 넣어주셔야 하는 정보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정보들을 아이맵 기준에서는 환경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환경 설정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을 하셔야 합니다. 아이맵 홈페이지를 오셔서 저와 같이 로그인을 하셨다면 상단에 내 사이트 버튼을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사이트 목록으로 이동을 합니다.
만약 저처럼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점검할 사이트의 가장 우측에 있는 검은색 관리 버튼을 클릭하셔서 관리자 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관리자 페이지를 들어갔다면 가장 먼저 대시보드라고 하는 화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 이곳이 바로 대시보드인데요. 가장 상단에 요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사이트의 기본 설정은 어떤 걸 해야 되고 더 성장하려면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을 할 수 있을지 혹은 추천하는 작업은 무엇인지 이렇게 단계별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1단계를 보시면 사이트 정보 설정하기이죠. 네.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설정 페이지로 쉽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동하기 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요약 부분이 저와 같은 항목으로 구성된 고객님들이 있으실 것이고, 혹은 더 다양한 항목이 보이는 고객님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사이트가 쇼핑 기능을 사용하고 있냐 아니냐에 따라 조금 다르게 항목이 노출되기 때문이에요. 즉, 내가 이 사이트를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쇼핑몰이다 라고 하면 아이맵에서는 이 쇼핑 기능을 활성화해 주셔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활성화하시는 방법은 좌측의 메뉴바를 보시면 사이트 관리라는 글자가 있으신데요. 이 옆에 있는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이곳에서 클릭을 한 번 더 해주시면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여기 항목들이 조금 달라졌죠. 저희 쇼핑 기능을 활성화했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조금 다른 항목이 나오실 수 있기는 합니다. 모양은 조금 다르더라도 기본 설정의 1단계는 사이트 정보 설정하기 이 부분일 거예요. 네. 해당 버튼을 클릭하셔서 설정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저와 같이 기본 설정이라고 해서 사이트 이름부터 설명까지 몇 가지 항목을 입력하는 곳이 나오는데요. 이 사이트 이름은 여러분이 가장 최초에 사이트를 만드실 때 입력해 주신 이름이에요. 이 부분에 이제 나의 브랜드나 혹은 쇼핑몰이라면 어떤 상점 이름 같은 것들이 포함되면 좋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이렇게 설정해 두신 사이트 이름은요. 여러분 사이트를 들어왔을 때 이 브라우저 탭에 이렇게 아이맵처럼 여러분 사이트의 이름이 노출되실 거예요. 제 사이트의 이름이 만약 해성 상점이라면 방문자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사이트를 들어왔을 때 이 탭에 해성 상점이 노출이 되는 부분입니다. 혹은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인스타그램 같은 어떤 소셜미디어에서 여러분 사이트를 공유할 때 주소와 함께 어떤 이미지나 이름이 같이 뜨는 거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이름이 여기에 있는 사이트 이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이트 설명 같은 경우에는 내 사이트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간단한 문장이나 키워드를 사용해서 입력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생각보다 입력하지 않은 고객님들이 계시는데요. 이 부분은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 입력을 해야 하느냐? 바로 이 검색 엔진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네이버나 구글과 같이 보통 사용하시는 이런 검색 서비스에 내 사이트 이름을 검색했을 때 이렇게 사이트가 노출되는 거 다들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네, 실제로 그리고 내 사이트 또한 그렇게 노출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검색 엔진이 검색 키워드와 내 사이트를 매칭하는 중요한 정보가 바로 사이트 이름과 사이트 설명이에요. 이 사이트 이름을 저희가 메타 키워드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나의 어떤 브랜드 명이나 사이트 명이 포함이 된다면 사이트 이름을 검색했을 때 내 사이트가 조금 더 상단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면 뭐 맞춤형 웹사이트 제작, 아이맵 이러한 문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트 설명의 경우에는 검색 결과에 설명이 됩니다. 위에 있는 이미지를 보시면 아이맵이라고 노출되는 부분은 사이트 이름이에요. 하지만 밑에 보시면 코딩과 디자인 몰라도 감각적인 쇼핑몰을 손쉽게 라고 하면서 한 두 줄 정도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바로 여기 입력하시는 사이트 설명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떤 요약문이다, 스니펫이다 라고 부르는데요. 네, 아이맵에서는 사이트 설명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 사이트 설명의 경우에는 한글은 80자, 영문은 164 정도로 간결하지만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검색 결과에 노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문구는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혹은 자세히 알아보세요와 같이 사이트 클릭을 유도할 수 있는 문구로 마무리해 주시는 게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름과 설명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모르신다면 사실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고 혹은 아예 설정을 안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은 이 검색 엔진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꼭 입력을 해주시는 게 네, 좋겠습니다. 우선 기본 설정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만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시면 상점 사이트 정보 설정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실 이 위에 기본 설정은 그래도 많이들 설정을 해주시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 많은 고객님들이 입력을 하지 않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회색으로 되어 있는 글자를 보시면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입력합니다. 입력하신 정보를 토대로 반영이 되니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 제가 해성상점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운영한다면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 그리고 대표자 이름, 연락처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부분이 중요한데요. 실제 여러분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제가 만약 한국의 강남에 있는 주소지를 쓰고 있다면 지역은 대한민국, 주소지는 이렇게 검색을 해서 실제 주소지를 넣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설정해 주신 이 지역과 주소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사이트의 방문자가 회원가입을 할 때 입력하는 주소 형식이 됩니다. 즉, 제가 지금처럼 지역을 대한민국으로 하고 실제 대한민국 주소를 넣었다면 제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는 고객들 또한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 주소를 입력할 수 있도록 주소 검색 창이 노출이 되는 부분이에요. 형식 또한 한국 주소가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곳에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사용을 하시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이트에 더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연결하고자 하실 때 이 부분이 입력하라 라는 안내가 뜰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사이트 회원가입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시는 카카오톡이나 이런 간편 회원가입 서비스를 쓴다거나 혹은 나중에 여러분이 실제 주문이 들어왔을 때 이 주문을 더 쉽게 처리하기 위한 이제 굿스플로라고 하는 부가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런 몇 가지 서비스들을 사용할 때 이 상점 사이트 정보 설정에 입력을 해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설정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비워두시거나 혹은 부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지 마시고 네, 처음 사이트를 만드실 때 입력을 해주시는 걸
네, 권장드립니다. 보시면 사업자 등록번호와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 같은 것들을 입력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만약 사이트에서 물건을 파는 쇼핑몰을 개설하신다면 이 두 가지는 관련 법상 무조건 신고를 하셔서 번호를 가지고 계셔야 해요. 그 번호를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내가 아직 신고를 안 해서 지금은 없다라고 하시면 당장은 비워두셔도 무방해요. 그런데 나중에 번호가 나오게 된다면 네, 꼭 추가적으로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여러분이 이곳에 입력하신 정보들은 사이트 하단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곳에 아무리 사업자 정보를 입력해 주셨더라도 실제 방문자가 내 사이트를 와서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아이맵과 같이 하단에 이런 사업자 정보를 넣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단 정보는 어떻게 넣느냐? 이 부분은 관리자 페이지가 아닌 디자인 모드에서 넣어 보실 수가 있어요. 디자인 모드를 가시는 방법은 관리자 페이지 좌측에 있는 메뉴바에서 이 디자인 모드 버튼만 클릭을 해주시면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가 지금 제가 가져온 사이트의 디자인인데요. 보통 하단 같은 경우는 가장 아래로 내렸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어 두셨을 거예요. 만약에 직접 디자인하신 게 아니라 템플릿 썼다고 하시더라도 보통은 이렇게 하단에 네, 가장 밑으로 내리시면 보이실 부분입니다. 아이맵의 하단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마우스를 올렸을 때 특정 부분만 하늘색으로 빛이 난다면 이것은 기본 하단을 사용하시는 고객님들이에요. 즉, 아이맵에서 제공되는 하단 템플릿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하단의 기본 틀, 모양이 잡혀 있고요. 마우스를 올렸을 때 지금처럼 하늘색으로 변하는 이 부분에서만 여러분이 직접 타이핑 입력이 가능합니다. 즉, 이곳에 사업자 이름이라든지 사업자 등록번호 같은 하단 필수 정보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도대체 하단에 어떤 정보가 들어가야 되는 걸까? 궁금해 하실 수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또 드려볼게요. 저희 아이맵 가이드 중에 법적 필수 정보가 뭐예요? 하단 필수 정보라고 하는 가이드를 보시면 어떠한 정보들이 하단에 꼭 들어가야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상호와 대표자, 주소 연락처, 그리고 번호부터 호스팅 제공사나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까지 다 이렇게 있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네, 해당 가이드를 보셔서 필요한 정보들은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입력이 처음이라고 하셔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저희 아이맵 사이트와 같이 다른 사이트들의 하단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고 네, 참고하셔서 입력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리자 페이지에서 뿐만이 아니라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디자인 모드에서도 꼭 네, 하단 필수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게 이제 기본 하단인데 이런 기본 하단이 아니라 내가 하단을 직접 만들었다라고 하시면은 입력 방법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이런 기본 하단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고객님들이라면 이 기본 하단은 숨김 처리를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하단 숨김 처리를 하시면 기본 하단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대신에 비어있는 어떤 디자인을 하나 추가해서 이곳에서 직접 내가 하단을
꾸미는 거. 그게 바로 커스텀 하단입니다. 아마 커스텀 하단을 쓰시는 고객님들은 지금 저처럼 이곳에 기본 하단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디자인이 보이시겠죠? 네. 이 일반적인 디자인 내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이런 하단 정보를 입력하고자 하신다면 네, 텍스트 위젯을 추가하셔서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과 같이 디자인 모드에 보이시는 이 플러스 위젯 추가 버튼을 클릭하셔서 텍스트 위젯을 직접 추가를 해주신 다음에 이곳에 이제 사업자 이름이나 번호 같은 정보들을 입력을 해주시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사업자 이름, 사업자 번호 이렇게 해서 수동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커스텀 하단의 경우에는 원하시는 위치에 내가 배치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배치 같은 부분은 또 여러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법적 필수 정보는 어떠한 것들이고 기본 하단을 사용하는 경우와 커스텀 하단을 사용하는 경우 어떻게 입력을 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았어요. 참고로 이 하단 필수 정보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에 필수로 노출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만약에 내가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지 않아서 뭐 이런 사업자 등록 번호라든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같은 것들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입력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여러분이 이제 판단을 하셔서 어떤 정보를 하나를 입력하고 노출할 것인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약관 설정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려 볼게요. 사실 하단 필수 정보 같은 경우는 내가 쇼핑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다 하시는 고객님들은 조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약관은 정말 많은 고객님들께서 놓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전에 다른 교육을 통해서도 중요한 부분이다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자주 붙는 질문을 조금 곁들여서 설정 팁까지 한번 같이 전달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약관이라고 하면 모든 사이트에서 대부분 사용하는 약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용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인데요. 저희 아이맵 같은 경우도 하단에 여기 이용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관에는 서비스 제공자와 방문자, 회원, 즉, 내 사이트를 사용하는 사용자 간의 어떤 이용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쇼핑몰이라고 한다면, 회원 가입은 어떻게 해야 되고, 탈퇴 시에는 정보가 어떻게 삭제되고, 이러한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꼭 내가 물건을 판매하는 쇼핑몰이 아니더라도 이 이용약관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사이트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정보를 획득하는 사이트들에서는 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 또한 필수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 약관입니다. 이러한 약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관리자 페이지로 접속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아까와 같이 관리자 페이지를 오셨다면 이 기본 설정에 약관 설정하기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 항목을 클릭하신 다음에 설정 페이지로 네, 넘어가 주세요. 바로 이곳인데요. 상단에 이용 약관부터 개인정보 처리 방침, 그리고 쭉쭉쭉 몇 가지 약관이 더 있는 상태예요. 보시면 이미 약관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아이맵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약관을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위에 버튼을 보시면 표준약관 적용과 쇼핑몰 표준약관 적용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만약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하신다면 쇼핑몰 표준약관 적용을, 그렇지 않다면 표준약관 적용 버튼을 클릭하셔서 약관을 선택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약관이 조금은 변경이 되실 거예요. 약관을 자세히 보시면 땡땡 회사 혹은 땡땡 사이버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땡땡으로 처리된 이유는 우리 사이트 운영자분들이 입력하실 수 있기 위함이에요. 아까 제가 해성상점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만들었죠. 그럼 여기에는 이름이 해성상점 이렇게 들어갈 거고, 우리 회사 이름이 만약 해성이라면 해성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 내 사이트나 네, 쇼핑몰 브랜드의 이름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밑에에도 이런 부분이 조금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들도 보시면 저는 지금 쇼핑몰 표준 약관을 적용했는데요. 쇼핑몰 내에 쿠폰이나 포인트 혹은 재화나 공급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내용이 나와 있죠. 즉, 내 사이트의 어떤 이용 방법을 고객들에게 안내하는 약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혹 이 약관에 어떤 특정 내용을 더 추가하고자 하시거나 혹은 삭제하고자 하시는 고객님들이 계시는데요. 이러한 수정 같은 경우는 법률 자문이나 검토를 받고 진행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번거로우시더라도 관련 기관에 한번 확인을 하시고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수정하셨다면 저장 버튼 눌러주셔야 저장됩니다. 이번에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보시면 이 부분 또한 이미 입력이 되어 있죠. 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약관입니다. 여기에도 회사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 우리 회사 이름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한 또는 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고 갈색 글자로 사용하지 않으면 삭제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내 사이트에 접속되는 우리 방문자분들이 어떤 물건이나 혹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그리고 내 사이트뿐만이 아니라 어떤 제3자에게 제공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쇼핑몰도 아니고 예약 사이트, 숙박 사이트도 아니라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은 네, 삭제를 해주시면 되시는 거죠. 여기 있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같은 경우에도 만약 여러분이 쇼핑몰을 만들어서 방문자는 내 사이트에서 결제를 하지만 실제 결제 정보가 제3자, 카드사라든지 결제를 정산해주는 피지사, 이런 곳으로 정보가 넘어가게 된다면 당연히 제3자 제공 동의도 필요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게 없어. 즉, 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게 없다. 그러면 이 부분도 네,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있다면 실제로 누구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건지 카드사 이름이나 피지사 이름 이런 부분들을 쭉쭉쭉 작성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예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수정하셔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특정 회사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느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아이맵에서 만든 사이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쇼핑몰 호스팅 서비스는 아이맵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되지만 밑에 보시면
뭐 쇼핑몰에서 결제나 뭐 상품 같은 것들은 다른 택배사를 사용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땡땡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수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로 사용하는 택배사가 뭐 CJ 대한통운이라고 한다면 땡땡땡 택배를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이런 식으로 네, 입력을 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바로 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고객님들께서 사이트를 만들어 주시고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내가 1인 사업자나 굉장히 소규모 직원이 두세 명 있는 사업자라서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를 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가 되게 많으실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입력해야 할지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1인 사업자라면 보통은 네, 대표자의 정보를 넣어서 가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에는 대표자분의 이름이나 뭐 직책, 정보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개인정보 보호 담당 부서 같은 경우는 별도의 팀이 없다면 뭐 혼자 운영하는 쇼핑몰로 대표자가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겸하고 있습니다. 와 같은 문구를 넣으셔서 가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직원이 5명 미만인 소상공인이라면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사업자나 혹은 대표자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로 들어갈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수정을 하시고 꼭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려보시면 뭐 국내, 국외 여행 약관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행사 사이트에서 노출돼야 되는 약관이라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사용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마케팅 활용 동의 및 광고 수신 동의. 해당 약관은 이름 그대로 내 사이트 회원들에게 이러한 광고성 문자나 어떤 이메일, 알림톡을 보낼 때 동의를 구하셔야 되는 항목이에요. 즉, 내 사이트 회원이라고 해서 모두에게 이런 이벤트 안내를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 활용 동의와 광고에 동의해주신 고객님들만 네, 보내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작은 사이트일 때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간과하고 그냥 사용을 하시는데요. 여러분이 점점 더 판매를 많이 하고 사이트가 커질수록 고객들에게 이러한 광고성 문자를 보내거나 어떤 이벤트를 안내하는 등 마케팅을 좀 적극적으로 하게 되실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마케팅 활용과 광고 수신 동의를 받아주셨다면 굉장히 큰 네, 기초 체력이 되실 거예요. 근데 만약 나는 지금 마케팅을 안 할 건데 하고 받아주지 않으셨다면 나중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을 때에는 네,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 활용 동의 및 광고 수신 동의 항목에 오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메시지나 이메일 중에 어떠한 수단으로 수신 동의를 받고 싶으신지 생각을 해보신 다음 해당 항목에 이렇게 체크를 하고 저장을 해주시면 고객들이 회원가입할 때 이 마케팅 활용 동의 항목이 같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수신 동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수신 동의 항목은 선택 항목이라서 강제로 하게끔은 어려워요. 하지만 항목 자체가 노출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동의를 하지 않으실 거라 나중에 사실상 마케팅이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사이트를 운영하기 직전에 해주시는 게 좋고 이미 운영을 하고 계시면 중단이라도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이 부분을 중간에 설정하시는 고객님들의 경우에는 이미 가입한 회원들은 회원가입할 때 해당 항목이 없었을 테니 당연히 하지 않으신 상태시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중간에라도 활성화를 해주셨다면
이미 가입한 회원은 마이 페이지에서 요 항목을 보고 동의를 할 수가 있어요. 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를 제3자, 뭐 카드사나 피지사, 택배사 같은 곳에 넘기는 경우라고 하면 해당 항목이 필요하실 거예요. 자, 이러한 경우가 내 사이트에 있다. 그렇다면 네, 사용 필수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 14세 이상 동의는 여러분이 별도로 설정하지 않으셔도 무조건 이렇게 동의에 체크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 이유는 밑에 나와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고객이 회원가입을 할 때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이트에서는 14세 이상이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회원가입을 할 수 있게끔 해당 약관을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 아이맵에서는 필수로 사용하게끔 체크가 되어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이렇게까지 사이트 기본 점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내일 그리고 수요일 더 이어서는 더 많은 상반기 점검 항목들을 안내 드릴 예정이에요. 오늘은 그 첫 단계로 기본 정보가 설정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경로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럼 다음번에는 더 도움되는 교육으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